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운송산업론 제10장 항공화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화물은 단순히 비행기를 통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물류의 핵심을 담당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 발전 과정부터 운송체계, 요율구조, 그리고 특별화물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화물의 발전 과정입니다. 항공화물은 초창기에 항공우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 항공기의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기에는 탑재할 수 있는 화물의 양도 적고 비행거리도 짧아주로 우편물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항공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고 대형 항공기가 등장하며 국제 화물 운송이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세계화가 확대되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공화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페덱스, UPS, DHL과 같은 통합물류기업, 즉 인티그레이터의 등장으로 운송부터 보관,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산업 구조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항공화물의 특성과 운송체계입니다. 항공화물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자제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류, 고가 부품처럼 시간이 지체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화물들이 주로 항공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민감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배송 속도가 빠른 만큼 재고를 줄이고 공급망을 효율화하려는 기업들이 항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항공화물은 소량을 자주 보내는 형태인 소량 다빈도 운송이 많고 충격이나 온도에 민감한 화물이 많아 포장 기준과 보관 환경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에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발송인과 수화인은 기본이고 여러 화물을 모아 항공사에 전달하는 포워더, 화물을 실제로 처리하는 지상조업사, 그리고 세관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AWB, 항공화물 운송장입니다. AWB는 화물의 계약서이자 영수증이며 항공사와 화주의 법적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화물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ULD라 불리는 전용 컨테이너나 팔레트에 실려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ULD를 사용하면 적재 속도가 빨라지고 화물이 받는 충격도 줄어들어 운송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은 항공화물의 요율체계입니다. 항공화물의 운임은 조금 독특하게 계산됩니다. 바로 실제 무게와 부피를 기준으로 환산한 용적 중량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박스라도 부피가 크다면 실제 중량이 아닌 용적 중량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요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일반 요율, 특정 품목에 할인 적용되는 특수요율, 화물별 등급을 나누는 등급 요율,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ACT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이 기본 요율에 보안료, 연료할증료, 전쟁보험료 등이 추가되면서 최종 운임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화물 운송 서비스입니다. 항공사는 일반 화물 외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여러 화물을 취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험물, 신선식품, 살아있는 동물, 귀중품,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 그리고 시신 운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들은 국제 규정에 맞춰 포장, 라벨, 온도 관리, 보안 조치가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나 백신 같은 온도, 민감 화물은 전용 항온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동물은 케이지 규격과 환기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처리 절차가 복잡하지만 항공운송에서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운송산업론 제10장 항공화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항공화물은 단순히 빠른 운송을 넘어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번 설명이 항공화물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